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문규 자서전 탐방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책을 내고야 말았네요. 네. 이게 진짜 바이럴 마케팅인가요? 저희는 상술서가 아니 넘어가실까요? 우리 금요일에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제 왔으니까 수요일에 왔어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알았죠. 네.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 좀 배송이 늦어지게 됐다. 사실 출판이 늦어진 거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좀 늦게 받아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읽어보고 있는데 아 진짜 뭐 전반적으로 좀 느낌은 어떠나요? 저희가 좀 자세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늦게 시작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감상이 좀 어떤가요? 이 책은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평가를 할 때 이게 쓸모가 없으면 라면 받침으로 적절하냐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받침치고 너무 커 지금 이건 거의 600페이지에 지금 가량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굵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주먹 이만한데 주먹과 비슷해요. 거의 600페이지 이거를 가량이에요. 라면 받침으로도 못 쓰고 컵라면 위에 씌우지도 못하고요. 너무 어디 쓸 무거워. 수가 없어. 어디 쓸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 그래서 좀 샀는데 좀 후회하고 있다. 그냥 도서관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신청이나 할 걸 약간 좀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자기 방어적이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들은 내용과 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저는 이 책을 역시나 그럴 내용인 것 같았지만 그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느꼈던 게 물론 이제 약간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몇 가지 있긴 해요. 몇 가지 있긴 해요. 예.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약간 당연한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좀 많아가지고 약간 솔직히 요즘 시대에 책을 사려면은 뭔가 다른 곳에서는 없는 특별한 이야기, 뭐 나만의 이야기 이런 걸 해야 좀 관심을 끌 텐데 그냥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좀 평가나 아니면 소회 같은 걸 넣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축구에서 팀 플레이가 중요하고 원팀이 중요하고 이거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뭐 이제 뭐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원팀 정신인데 이거를 누가 모르고 누가 그거 원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책을 내는데 당연한 얘기를 쓰고 하면은 다 모두가 책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냥 원론적인 것만 가득하고 뭔가 특별한 개성은 없는 책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였어요. 맞아요. 진짜 개성이 없다고 느껴진 게 시간 낭비였어. 시간 낭비. 뭐 문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뭔가 다 이제 좀 너무 많이 다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너무 일반적인 다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쭉 이제 봤지만 탐방한 시간에 비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읽다 보면은 왜 당연한 얘기를 굳이 한 30페이지를 분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서 뭐 일단 뭐 저희가 이거를 근데 본인이 쓴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전 약간 그 정몽규 회장이 썼으면 정몽규의 시선에서 뭐 이런 걸 보고 뭐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그냥 진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사견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갈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이렇게 판단했지만 뭐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의견에 뭐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안 드러내고 이제 다른 그렇다. 이래서 변명으로 들리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 해부할수록 바른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표현으로 정몽규를 또 비판할 수가 있는 그런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이 된 상황이죠. 정몽규의 적은 정몽규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 난 의심이 드나 이거 본인이 낸 책이 맞는가 대피를 한 것인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서전 같은 거 쓸 때
본인 이제 네. 글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좀 관련 말로 내용을 설명을 말로 해주면은 이제 대필자가 옆에서 정리해서 그걸 써주는 뭐 그런 건 아마 했겠죠? 그런 거는 했겠지. 네, 설마. 타이핑이 뭐 그렇게 빠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속기사들 보면은 정말 타이핑은 네.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옮겨 적을 수 있을 음.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만약에 있는 대로 축구협회를 운영을 했다면 지금 이 지경에 처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그리고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분은 자기애가 좀 센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자기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 저자 소개란에 보면은 본인을 꿈꾸는 왕자님이라고. 꿈꾸는 왕자.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돼 나라면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앞에? 어린 시절 별명이 꿈꾸는 왕자였다라고 내가 어떻게 적지? 물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넣어준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검토했을 거 아니야. 나 부끄러워서 뺐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 즐기는 분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시켜 세우는 근데- 걸 좋아한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앞쪽에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적곤 하는데 이런 거 적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신의 예전 별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저희 인상에도 남잖아요. 아 꿈꾸는 왕자님 정몽규 이렇게 남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적어놓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이거는 왜? 나 부끄럽다. 이거는 네. 이 사람의 한 행각에 비해서 좀 나부끄러운 별명이다. 이게 왕자님이라는 표현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느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의미로 보더라도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지만 왕자님 하면 이제 동화 속에 많이 나왔고 약간 외적으로도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약간 영웅적 면모 뭐 네. 이렇게 약간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왕자님이 이제 재벌 그룹의 왕자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무능력한데 그렇긴 하네. 좀 혈통으로 그렇습니다. 이러면 현대기업 취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몽규 회장 자서전 소회 같은 경우 남겨봤고 그래서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에 보면은 뭐 정몽규 회장의 초반 이제 그리고 이 책 리뷰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스포일러라고 하잖아요. 스포 있습니다. 개 많습니다. 스포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스포해서 약간 안 사도 됩니다. 네. 저희 얘기를 들으세요. 네. 안 사도 됩니다. 네. 이것만 들으면 책 얘기 다 들은 겁니다. 네. 스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뭐 물론 이 책에 한해서는 뭐 저희가 약간 사지 마세요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는 뭐 안 다뤘어요. 뭐 초반에 이제 뭐 축구와 뭐 본인의 네. 접점 그다음에 뭐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 시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늘 다룰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초반은 좀 제외했어요. 살펴보면은 이제 뭐 자신이 그런 책이니까 이제 자신이 왜 축구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 얘기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있지만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다 아는 내용 섞여 있어요. 이제 뭐 저희가 홍명보의 브라질 월드컵 이야기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다 이제 저희가 아는 내용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과감히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초반부는 다 스킵하고 거의 축구협회장 되고 저희가 그 이제 이후에 좀 내용들만 좀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1부 6장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스킵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앞에가 이제 정몽규 어린 시절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이 되기 전까지 뭐,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연맹 쪽 얘기는 좀 재밌는 그리고 부분도 또 있고 한데 승무수작 그 사면 얘기도 있는데 그때는 일을 좀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칭찬받을 만해요. 저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부 6장도 길게 볼 건 아니고 이제 홍명보한테 축구협회장을 권유했다 뭐 이 얘기가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권유를 했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홍명보가 축구협회장이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나왔다면 그때 당시는 정몽규가 이제 2선 막바지인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축구협회장에 안 나왔을 안 거다.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관뒀을 했습니다. 것이다. 홍문병 넘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삼선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설명으로는 뭐 그 뒤로 이제 좋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네. 출마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선이 됐다고 만약에 합니다. 이제 자신이 2선으로 끝내면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든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축구협회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야 되니까 시스템도 바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했다. 없어서 했다. 어쨌든 이 3선 할 네. 당시에도 혼자 문제는- 출마해가지고 혼자 당선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건 네. 내몽한 현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홍명보가 받았으면 이때 어땠을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이거 저는 읽으면서.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도 조선, 어플인가? 고도에? 이게 조선 시대에 선의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그런 알아요? 거야? 이게 예, 있죠. 왕이 음. 자신의 신복들에게 충성심을 시험하고자 세자겠죠. 세자한테 이제 선의하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선의하십시오. 누가 이럽니까? 그럼 이제 아니 되옵니다 이러잖아요. 네. 다 이제 다 아니 그걸 되옵니다 즐기는 하면서 거. 다 이제 네. 세자 그리고 온 신하 다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제발 선의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왕위를 넘기지 마십시오 하면서 다 이제 충성심 맹세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 그래도 홍명보가 받았으면은 홍명보는 그 라인 아웃입니다. 그런가? 고대 라인 바로 아웃.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움직임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받았으면은 홍명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홍명보 눈치가 있었다 이때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지. 제 해석이에요.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흔히 이렇게 내피셜이긴 하지만. 흔히 재벌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 싸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충성심을 네, 시험하거나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본인의 많거든요. 어쨌든 홍명보 정도의 세력이면은 미래 경쟁자가 또 될 수도 있기 미래 때문에 경쟁자가. 미리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너 나랑 미래. 한판 할 거니? 너랑 하고? 지금 한 판 할 거니 아니면 미래 내가 시켜줄 테니까 지금은 잠깐 고개를 숙일 거니 홍명보가 이거 충성심 테스트구나 안 받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너 내 감독 라인이야. 해가지고 너 내 라인이야. 과연 그랬을까? 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일단 근데 있잖아요. 뭐 홍명보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뭐 본인은 이제 감독 하고 싶어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울산 본인들만 감독 알겠죠. 했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뭐 근데 여기 썼으니까 일단 믿어줘야겠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가면은 7장 194페이지에 뭐 본인의 이제 업무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업무 루틴에 대한. 그래서 정 회장은 비상근 협회장이죠.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에서 점심 시간이 고정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원 회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를 한다고 하고 이제 실무 행정은 상근 부회장 위주로 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협회장은 당연히 상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이 협회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지 사장인가?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한대요. 근데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외부 행사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하겠지만. 네. 정문규 회장이 어떻게든 근데 현장은 많이 다녀요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HGC 회장도 하고 있으니까 비상근 협회장을 하는 건 맞는데 이러면은 참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인 것 같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업무 시간에만 일을 한 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좀 궁금해요. 정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다 알고 네.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네. 뭐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여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러니까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대 임원 회의가. 그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뭐 아랫 사람 보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막 너무 자주 참여하는 거 아니냐 회의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국. 뭘까요? 매주 회장님 참여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치는 거지. 아랫 사람들도 좀 그렇다. 네.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도 주변에 옳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 회의 참여하는 건 협회장이니까. 어쨌든 뭐 기업에서도 회장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합니까 회의를?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3번 했으면 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정기 그렇죠. 보고도 받아야 되고 회장이 그걸 통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사인할 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일주일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불편하다고 안 나오거나 그런 네.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본인은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맞다라고 썼지만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 정 회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어두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진짜 이 주변에 이 딸랑이들만 많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뭐 익히 알려져 있긴 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르단전 완패, 패배 이상의 충격 뭐 이런 파트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강인 손흥민 그 싸움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게 뭐 싸움도 싸움이었지만 협회가 그거를 정말 초고속으로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더 어떻게 된 거냐면 화제가 됐잖아요. 덧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보통이라면 뭐 일단은 뭐 더 조사해보고 문제 없다 얘기를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좀 더 사실 여부를 보고 알려주겠다. 사람들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맞다.
극할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이례적이었는데 물론,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제 이강인, 손흥민 싸움에 대해 그것에 70여 명의 목격자가 있어서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언론에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딱 이 방금 읽어준 부분만 딱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다까지만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뭐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사실을 붙여 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증언과 한 가지의 사실을 붙여 보면 70명 너무 많다, 다 퍼즐이다, 인정하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일반인의 사고 방식과는 네. 달라요. 보통 이런 거를 70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없어, 그 최대한 막아보려 노력을 하는 게 일반인일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알려질 거 우리가 시원하게 공개해 버리자, 이게 일반인 사고 방식인가요? 약간 여기서 역시 좀 주위에 누가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한참 잘못됐다, 일반인 사고 방식이 아니다 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이게 축구협회장이 내보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옆에서 않았겠죠. 조언을 한 예. 분이 있었겠죠. 옆에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물어봤을 거 네. 아니에요. 회장도 사람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물어봤으면 그리고 뒤에 아마 있는 사람이 보고가 왔겠죠. 뭐 이런 기사가 났고 좀 네. 물어보는 그런 메시지가 네, 왔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여기서 정몽규 물어보겠죠. 회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건 당일에 한 게 아니라 보고를 받았다. 네, 요리단전이 저녁에. 끝나고 네. 저녁에 이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나온 결론이 이걸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조언을 해준 건데. 뭐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정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에 대한 또 언급도 했기 언급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참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맞아요. 원래 알려져 있던 사실대로 그냥 본인도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냥 알려져 있는 대로 프로세스도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구장에 가면 대표팀 감독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사실 저희가 좀 네. 많이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부분은 쭉 안 가져온 이유가 똑같은 얘기예요. 프로세스는 뭐 기술위원장이 있고 기술위원장이 추천하면은 뭐 그 감독 후보가 1, 2, 3순위 설정되면 그대로 뭐 계약을 한다. 일반적인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문단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감독 선임의 궁극적인 책임은 회장이 진다. 아하. 남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고는 책임질 일이 없으면 꽁무니를 빼는 것은 독단이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 내린 결론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결단이다. 아니 이거 지가 쓴 거 맞아? 네. 나 진짜 여기서 대필 이게- 의혹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니 이게 정몽규 회장의 책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게 자기가 쓴 게 맞아요? 자기가 썼으면은 여러분-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대필 아니야? 본인이 일단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하고 그건 네. 뭐 강조되고 네, 있고. 뭐. 근데 이제 책임질 일이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의 선임도. 결국 이거 궁극적인 책임이잖아. 그럼 자기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오고 있고 막 문체부 감사까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 정몽규 회장이 어떤 말을 한 걸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항상 못 이제 밑에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회장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 독단이 아닙니다. 하고 막 맨마킹만 하고 회장님의 있고. 관련이 없어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그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지. 숨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공문위를 빼는 것은 독단이다. 독단을 하고 있죠. 네. 공문위를 빼고 있고 그다음에 끝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결단이라 그랬는데 과연 일단 떨어진 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네. 근데 보여준 적 근데 없죠. 지금까지는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냥 밑에 사람만 방패막이로 그냥 공평하기로 내세우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감독 선임을 할 때 이제 기술위원장이 추천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있으면은 일단 최우선 후보를 먼저 허상 면접을 하고, 만약에 그 다음 후보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최선 후보가 되면은 그 다음 후보는 면접을 진행 안 한대요. 네, 그래서 협상 자체를 협상 네, 자체를 면접은 진행 다 안 하고, 하고. 예. 그리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배경에는 클린스만이 바로 그 최선의 후보 1번 후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몽규 회장의 책에서는 뭐 기술위원회에서 클린스만을 1번 후보로 올렸고 그래서 협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타결이 돼서 선임을 했다. 는 그래서 그런 컨택을, 그러니까 면접을 안 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는 이제 뭐 아예 협상이나 이런 걸 뭐 진행을 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책에 표현을 하기를 클린스만은 이제 약간 내려 꽂았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클린스만과 친분이 있는 것은 뭐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뭐 그리고 본인의 주장으로는 언론의 기사와는 달리 클린스만이 이제 감독을 이제 하고 싶다고 했다. 뭐 이거는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렇죠.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진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저희가 봤던 기사에서는 클린스만이 약간 농담조로 얘기했다. 농담조로 얘기를 했다. 뭐 농반 진반도 얘기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본인은 뭐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쓴 거를 보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눈치도 없지 않나. 콕지가 쉬웠구나.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보면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클린스만한테. 그래서 후보에는 집어넣은 것 같아요. 후보에는 그래서 집어넣었다. 이 반은 맞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한 게 나는 그냥 후보 추천만 했고 얘기 들어가지고 기술위원회가 그냥 뽀짝뽀짝해서 1순위로 클린스만을 내놓아서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추론입니다. 어허. 근데 솔직히 물론 이게 평등한 정말 건강한 조직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회장이 후보를 추천했어요. 그치, 위에서 추천했어. 회장 픽인데 고민을 안 할까요, 밑에서? 당연히 고민하겠지. 물론 이제 뭐 본인은 이거 뭐 나 신경 쓰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평가해봐. 난 클린스만이 좋아 이러면은 그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잖아. 물론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위원장이 이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원래는 뭐 국내 경기인으로 위원장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력강화위원 위원장을. 근데 이제 좀 다들 원래 생각했던 후보들이 거절을 하면서 이제 밀러 기술위원장에게 보직 이동을 제안을 했고 그 위원장이 이제 클린스만을 첫 번째로 추천을 한 거죠. 그다음에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다른 후보는 잉글랜드 명문팀을 지도한 젊은 지도자고 국가대표 경험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인. 네, 자유인. 그러니까 백수 신분에 있었던 감독들을 살펴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빌라스 보야스가 있고 그다음에 솔샤르 정도가 이제 요거 조건에 맞는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잉글랜드 명문팀을 지도한 젊은 지도자 그리고 국대 경력 없는 지도자를 한정했을 때는 이 두 감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감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샤르 그때 얘기 들었거든요. 솔샤르 얘기도 좀 진했다. 그래서 솔샤르가 아닐까? 저도 솔샤르가 아닐까라고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을 좀 굴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여기서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희가 추론을 해본 것이고 그래서 클린스만을 1위로 추천했고 그래서 클린스만 협회 첫 번째 제안을 수용해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스만이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클린스만한테 제안하는 연봉이 약간 협상용 연봉.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던져보고 좀 시작할까라고 생각했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줄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클린스만도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를 준다고 나한테? 갑자기? 그래서 바로 떨어진다고 하기 전에 이거 바로 물어야지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보다 더 줄라 했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어떡하려고 그랬지? 뒤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처음에 막 10억 얘기 나고 이랬을 때보단 돈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보단.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클린스만한테 남겨놓은 게 그래도 좀 있었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클린스만이 더 신중했더라면 한번 우리 진짜 망할 수도 있었어요. 한번 걸러봤더라면 클린스만은 위약금을 더 받고 나갔을 것이다. 끔찍하네요. 일단 그래서 클린스만 선임은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뭐 솔샤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추론을 그렇게 했으니까 솔샤르랑 클린스만이랑 비교했을 때 클린스만이 더 높게 갈 수가 있나? 난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니 뭐 그래 빌라스 보야스자로 치더라도 왜? 근데 한국 거주에 대한 의지도 없고 막 맨날 외국 펀디 타러 다니고 해외 해설하러 다니고 커리어도 최근 이제 뭐 그래 조개국 때 너무 옛날이고
뭐 클린스만 잘한 게 이제 뭐 네. 미국 국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대 다음에 한 게 그 헤르타 베를린 헤르타 베를린 반스런. 빤스런 이제 SNS에 뭐, 런한 사건. 물론 솔샤르가 맨유에서 그다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지 못하긴 근데 했지만 아니 솔샤르는 맨유 감독인데? 그러니까 우승컵도 따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기적도 한번 일으키고 아니 그다음에 선수 커리어도 뭐 솔샤르 트래블이 뭐 조수로 보이나? 그러니까. 예. 근데 뭐 1위로 는 이유가 있었겠죠? 클린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1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네. 비교해 봤을 때 회장의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이거다. 나와. 회장님 픽이니까. 아니면 뭐 설마 뭐 마이크 밀러가 같은 독일 사람이면서 밀어줬겠습니까? 네. 근데 네. 여기서 좀 고려해봤던 거는 국대 경험 같아요. 국대 맞아요. 경력은 어떻게든 솔샤르는 음. 없었고 클린스만 있었으니까 그래도 국대를 내본 클린스만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물론 그게 말이 안 되지. 1순위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네. 그 둘을 비교해 보자면 그 차이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스만이 1위로 넣었는지 아니면 진짜 회장님 픽이라 클린스만 1위로 넣었는지는 이 책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해 볼 거는 이제 벤투 재계약 벤투 이슈인데 재계약. 뭐 이것도 알려진 대로 일단은 원래 6월쯤에 그러니까 월드컵이 열리기 전 6월입니다. 그쯤에 이제 1플러스 알파 형태의 계약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잘 나면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이고 제안 시점은 이제 말씀드렸던데 6월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이지. 네, 벤투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 4년 재계약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10월쯤에 다시 또 제안을 합니다. 꼭 아시안컵 우승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만 거두면은 재계약 해줄 테니까 우리랑 하자. 했는데 벤투 역시 4년 하고 거절합니다. 당연하죠. 1플러스 알파 계약이.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벤투가 아직 16강 가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절하죠. 사실 1플러스 알파가 정말 아시안컵 보고 널 자르겠다 안 자르겠다라고 통보를 거의 하는 시기인데 어떤 감독이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뭐 그리고 벤투 감독이 월드컵이 당연히 활용 정점이긴 했지만 그 전에도 사실 성과는 분명히 4년 재계약을 박아줄 만큼 잘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6월에서 10월에서 네. 스탠스가 변하는 것도 그 사이 이제 최종 예선에 네. 벤투가 좀 괜찮게 많이 치렀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희가 경우의 수라는 걱정은 별로 안 했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진출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벤투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던 때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유지하니까 벤투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네, 그래서 이러면서 거절을 했던 것 같고 거절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드컵 이후에 좀 벤투 재계약을 성토를 했지만 네. 그때 당시엔 이미 모든 게 결정이 좀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뭔가 벤투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줬음에도 벤투가 거절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썼는데 네. 그냥 이야기를 보면은 야 네가 이상한 제안을 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제안은 네. 아니죠. 1 플러스 누가 1 알파 플러스 계약이. 나 이런 제안을 그때 처음 봤어. 이런 게 있는지. 뭐 임시 감독이야? 임시 감독 할 때 이런 제안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임시 감독 뽑을 때. 네 앞으로의 성적 보고 연장하든 말든지 할게라는 느낌인데 뭐 소방수 뽑을 때나 이렇게 하지. 누가 정식 그치. 감독을 이렇게 합니까? 이제 이건 임시 감독한테 주는 계약이죠. 당연히 거절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벤투가 또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16강전이 브라질전이었잖아요. 이제 좀 근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조별 예선에서 워낙에 많은 경기를 힘들게 소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추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서 좀 지친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친 선수들을 좀 많이 물갈이하고 이런 좀 프레시한 선수들로 3백을 섰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있었다고 벤투가 얘기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정몽규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백포로 나서서 좀 실패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백스리 썼으면 그래도 뭐 수비가 안정적이었으니까 더 대등한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 뭐 이게 진 원인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뭐 네. 브라질이 잘하기도 네. 했고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때. 너무 지치고 기량 차이도 많이 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이 브라질 상대로 사실 그렇게 대등한 경기를 한 적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근데 뭐 어쨌든 상성이 안 맞아. 이 대회 자체는 16강에 간 것 자체가 그래서 기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런 부분이고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좀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였어요. 이 내용이. 정몽규 회장은 지금 이제 슈틸리케 경질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슈틸리케 경질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방송 3사가 슈틸리케 경질 여론을 주도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슈틸리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질을 결정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슈틸리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감독이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의지가 있었고, 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했었죠. 거주했고, 그리고 슈틸리케 연탄 옮기고 그런 게 그랬으니까. 아 그리고 뭐 사실 K리그도 방문 횟수는 엄청 많지 않았어요? 방문 횟수 엄청 많았죠. 막 경기장마다 보이고, 그리고 또 여러 행사에도 맞아. 행사 참여하면서 참여 진짜 잘했어. 그런 식으로 열정, 의리, 배려심 등으로 슈틸리케를 좋게 평가했고, 그래서 화두를 남겼더라. 만약에 슈틸리케가 계속 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책에 쓰였더라고요. 2018년에 예, 우리 3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제 소리아 발언 같은 경우도 이제 말실수라고 약간 표현을 말실수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근데 물론 말실수긴 한데 근데 어떻게 하면 실수도 그런 실수를 실수가 아니지 이건.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선수들에 대한 존중이 평소부터 없었기 때문에 배려가 되는 행동인데,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그냥 소리아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뭐 넘어갈 일이었는데 한 갑자기 경기뿐인 그렇습니다. 예, 인정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 팀에 소리아 같은 선수가 이게 말입니까 진짜? 소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정몽규 회장도 그거를 이제 말실수 그냥 그래서 한 번에 뭐 말실수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뭐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 인식을 보면은 어쨌든 정 회장의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다음에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축구는 진짜 개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영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경영 오래 했으니까. 근데 축구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축구 이 책 앞쪽에서 밝혔지만 이제 경영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보니까 축구가 그러니까 축구 경험을 대비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부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불이치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정말 안 될 사람이다. 그걸 느꼈던 책 같아요. 그래서 진짜 슈틸리케를 뭔가 좋게 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적이었고 약간 충격.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책에 냈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우리의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다. 이 사람 진짜 추갈못인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다음 살펴볼 내용이 이제 AFC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몽규 회장이 좀 꾸준하게 출마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제 최근 또 당선이 됐었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AFC는 이제 사이먼 회장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좀 짜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이먼 회장의 이너서클에 들어가야 이제 대의원 당선이 되고 뭐 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당연히 뭐 몽골 쪽의 사람이 경쟁자도 중국이 경쟁자는 그냥 이너서클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부 고발자로 여기서 소외됐다고 밝혔는데 네, 그래서 막 그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이제 내가 축구계의 야당이다. 야당이다. 아시아 축구계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거 뭐 정몽규가 한 건 아닙니다만 고소 발언이 나오는 걸 냅뒀나? 박주. 박주. 네. 야당이라며. 자기가 야당 서로 소외됐다며.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책에 써놓은 말이랑 그다음에 아까도 막 뭐 숨으면 안 된다 그러고 책임져야 된다 그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너무 틀린 게 많아. 말이랑 행동이랑.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정말 자기가 쓴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을 거스르고 뒤에 내용이 앞에 내용을 거스르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당선된 이유는 사이먼 회장이 좀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배척하지 않는 뭐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당선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뭔가 둘 사이에 타협이 뭔가 되지 않았을까? 한쪽이 수그러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막 태도가 바뀌어서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지는 모종의 타협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랩피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승부 조작 사건 사면 파동이죠. 그래서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좀 초반부에 나오는데 사면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승부 조작 이제 정몽규 회장의 이제 글에 따르면은 승부 조작 사건 당시 이제 선수들이 축구계의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 대표해서 처벌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축구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좀 이제 사권 축구부터 뭐 저주기
대충 해주기. 뭐 예를 들면은 이미 한번 4강에 진출한 팀이 있으면 왜냐하면은 이 4강이 이 축구 선수들이 대학을 가는 데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4강이나 뭐 이렇게 성적이 8강 이렇게 성적이. 네, 그런 식으로 성적을 내면은 한 학교가 만약 성적을 내면은 계속 그 학교가 차지하면은 그 학교만 계속 해먹는 구조가 되니까 다른 학교도 그러면은 파일을 좀 나눠줘라 이러면서 서로 져주기. 그리고 그래서 둘 다 그러면 4강 되니까 파일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축구에는 뭐 다 선후배 막 이러니 감독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감독들도 알고 이런 식으로 져주기 문화가 만연하면은 이게 프로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런 의식이 프로까지 연결이 돼서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기강 이제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이제 직종들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연료가 됐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좀 다른 일을 각자 찾아서 하고 있는데 뭐 축구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일을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피해를 더 받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축구계 어른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축구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썼습니다.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미쳤어?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사상이 이게 이상해. 아니, 이게 이 파트 제목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누구 뭔지 아시죠? 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해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축구의 어른들이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도 피해자 중에 하나긴 하죠. 피해자 중에 근데 하나긴 한데 그들이 피해자를 대표해서 용서해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 심지어 이제 축구계 어른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축구를 통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일반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데 이 100명 명단 나왔었잖아요. 네. 경기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나요? 엄청 많았죠. 그게 충부 조작 말고도 이제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사면이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 폭행 이런 것도 있었어. 폭행 이런 것도 있었어,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승부 조작만 초점 맞추니까 이런 진짜 찐짜배기들이 좀 피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정 회장 본인도 뭐 승부 조작 선수들을 뭐 이러이러해서 뭐 사면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다른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선수 폭행 이런 지도자의 선수 폭행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진짜 이거랑 뭔 상관인데 승부 조작이나 뭐 그다음에 그들도 뭐 축구계에 뭐 만연한 악습인 뭐 폭행에 대해 그냥 일조한 건가? 아니 거기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승부 조작 많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승부 조작에 대해서도 왜 니네가 용서해 주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해명을 듣긴 했지만 뭐 그때 입장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의도가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입장문에서 변명을 했는데 그런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더 화만 나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러면 약간 실드가 될 거라고 생각. 아니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 아니 왜 니네가 왜 축구계를 대표해서 사실 뭐 물론 이들도 대표가 맞아요. 근데 대표는 맞는데 그러니까 용서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표하는데 대표자가 이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냥 갑자기 그냥 기습 사면 카타르고 두뇌먹고 이때도 딱 날짜 타이밍이 이제 한국이 딱 기분 딱 좋을 때 이게 딱 기분 좋은데 갑자기 기습 사면 딱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물타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난리가 난 거였는데 그래서 진짜 의도가 정말 구리다. 의도부터 구렸고 그리고 그 명단에 여기서는 승부조작 얘기만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명단에 승부조작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한 사람들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 라는 거죠. 그 당연히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승부조작도 물론 용서돼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범죄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뭐 승부조작만 이렇게 포장한 거 보면은 본인도 캥기는 게 있겠죠. 캥긴다.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진짜 배기들이 뭐 정말 받아야 될 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듣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명을 듣고 더 화만 나는. 화만 나는. 애초에 똑같은 얘기 뭐 새롭지도 않아 네. 해명이. 정말 응. 이거 저혈압 치료에 좋습니다. 강추해요. 아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어이없는 글인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잘 나중에 돌아요. 이 뒤에 가면은 약간 더 재밌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 약간 정치 이슈라 가지고 제가 정치 하면 이슈여서. 약간 큰일 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노딱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혹시 궁금하시다면 좀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인터넷에 막 정치 얘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치와 안 좀 돼요. 관련,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얘기는 아니고 정치권과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하지만 좀 저희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죄송해요. 민감한 문제.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가면은 에필로그에. 네, 에필로그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본인을 10점 만점에 8점이다. 8점이다. 축구협회장으로서. 애매하던 그 자신도 10점이 아닌 걸 그래서- 아는 모양인데. 아니 본인에 대해 박하대요. 그래서 8점이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네, 이걸 8점이라고 해야 되나? 5점 밑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뭐 연맹 쪽으로는 모르겠는데 협회장으로서는 5점 밑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일어났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본값이 다른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다.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이 정도의 점수를 자평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야! 미친놈이야? 이게 뭡니까? 아니 네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기라고. 직원들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기지 말라고. 뭐 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이러고서 직원들을 좀 실드로 쓰고 있죠. 야 이게 그래서 정리하면 진짜 사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특별한 내용도 없고. 이거 진짜 혈압 오르게 충분합니다 이거 사람. 자, 에휴, 참 얼탱이가 없습니다 이거. 얼탱이가 없는 그러니까 내용이 가득한 글이에요. 제발 사지 마시고 가격도 꽤 되거든요. 네, 괜히 샀어 진짜. 네. 물론 이제 샀어야 저희가 이런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서 저희가 봐야 되긴 했는데 진짜 답답한 내용만이 가득한. 1시간 방송 시간 늦게 킨 것도 진짜 억울해 이딴 거 읽으려고.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책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인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 한 게 정말 이 책은 읽을 거리가 정말 없다. 이 그래서 내용만으로 충분하다. 썸네일처럼 발을 잘라봐야 되지 않을까. 빨리 진짜 잘라버려. 소각 파티나 할까? 이 책 라면 받침대로 못 써요 진짜.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과연 이 책에서 본인이 이제 4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나 말고 인재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홍명보가 거절해서 인재가 없네. 내가 3선 해야지. 그래서 그 이런 내용을 논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에도 적용하면은 사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 사실 지금도 인재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가 물론 이제 없는 앞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뭐 안 보여요 사람은. 당장 이 사람을 대체할 후보가 뭔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워요 현실이. 사실 대항마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힘을 몰아줘가지고 이 사람이 좀 더 일을 잘하게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 사람 몰아내면 되는데 대체제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이게 정당도 뭐 최소한 2당 정도가 돼야지 이게 서로 견제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거의 1당 독재 느낌으로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좀 새로운 인물이 한국 축구를 빨리 구원하러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문체부 감사가. 그래서 감사 쭉 들어가서 정몽규는 더 못한다. 어쨌든 그 정관에 보면은 문체부가 좀 허락해줘야 3선 4선 이렇게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 허락하면은 정관상으로는 쭉 이제 계속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어쨌든 감사 들어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럼 정몽규 안 되겠다 하면은 뭐 못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가 계속 일관된 스탠스로 4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점은 좀 안심이 되는 점인데 좀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그 스탠스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강제적으로 정몽규가 못하게 되면 뭐 다른 후보가 분명히 나오겠죠. 다른 후보가 축구협회장이 나오겠죠. 계속 엄청나게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보들 입장에서도 뭐 축구인이든 축구인이 아니든 엄청나게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하지 못하게 되고 비게 된다면은 뭐 다들 많이 저는 도전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네. 후보는 제야 더 인물들이 나올 많을 것 거다. 같아요. 현대가 쪽 아니더라도 네. 현대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아니더라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맞다. 잠깐 생각난 건데 그 전으로 조금 돌아가서 그 현대가 세습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정몽준에서 뭐 중간에 한 분 거치긴 했지만 뭐 그분도 사실 정몽준 수하였고 그래서 그렇죠. 그분에서 이제 정몽규로 갔기 때문에 다 현대가 사람들이 쭉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는 뭐 정몽준이 뭐 본인한테 뭐 나가라, 뭐 혹은 나가지 말라, 뭐 이런 언급도 한 적이 없고 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게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과연 관련이 그러니까 과연 관련이 물론 없을까? 직접적인 당연히 말은 안 했겠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전임자라는 얘기로 그 조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예 연관이 없지 않겠죠. 혈족이고 같은 그룹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보면은 뭐 그쪽 사람도 이제 그쪽에 이제 쓱 이렇게 뭔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을 순 없다. 뭐 이런 점도 한 가지 추가하고 싶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개 같으니까 사지 마시고요. 네,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저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당한 사람은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당한 사람 충분하다. 이거 보게 되면은 불쾌함이 가득해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책이라 사는 건 비추고요. 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복제본이나 스포일러나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는 거를 그래서 아마 추천을 합니다. 리뷰가 좀 이거는 보면 안 돼요. 이거 도서관에서 보세요. 만약에 보고 싶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 꺼내 보고 고혈압 저혈압 치료제로 딱 좋습니다. 네, 도서관에 있는 건 찢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찢으면 안 돼요. 그거 아무리 화내도 찢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고요. 네. 진짜 어떻게 이런 투의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발 사선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몽규 회장 책 리뷰는 맞춰 바꿔야 자세하게. 그다음에 준비한 거 하나 뭐 클럽 감독 얘기 있는데 이것도 좀 하고 끝낼까요? 네. 내가 하고 끝내죠. 네, 그래서 클럽 감독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은 클럽 감독 얘기 준비한 게 ESPN 쪽 그다음에 여러 유수의 언론들 쪽에서 좀 기사가 나온 게 클럽 감독이 감독에서 은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국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뭐 일단은 뭐 클럽 감독의 이제 은퇴 의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열린 세계 감독 총회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그대로 옮겨와 보자면은 오늘부로 감독으로서의 저는 끝났다. 절대 충동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결정. 그래서 아마도 몇 개월 뒤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몇 개월 뒤에 이야기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축구계에서 일하면서 나의 경험과 연주를 통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번역본을.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클럽이 안식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퍼가 정말 많았죠. 오퍼가 정말 많았는데 일단 이번 연도는 정말 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감독총회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오늘부로 저희 감독생 저는 끝났다면서 그리고 막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좀 이번 연도는 감독 쉬는 년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열어뒀죠. 미래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매력적인 조언이 온다면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일단은 안 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쉬고 다른 팀을 할 것 같고 어쨌든 리버풀에서 그동안 좀 저희가 번아웃이라 해가지고 클럽이 좀 리버풀에서의 원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시즌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클럽은 이번 연도는 확실히 쉬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잉글랜드나 이런 다른 클럽을 통해서 말을 번복하는 거 원치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당분간 지도자 클럽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1년은 무조건 쉴 것 같고 클럽의 자신의 말을 지킬 거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의 나는 끝났다라는 언급을 보면은 은퇴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쪽으로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뭐 단장이나 뭐 더 윗선으로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예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클럽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는 것, 그러니까 감독이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적어지고 네. 어쨌든 리버풀에 좀 오래 있으면서 본인도 번아웃이 왔다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클럽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현장에 나서지 않고 좀 사무적인 일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좀 축구 감독이 아니라 다른 루트에 대한 길도 열어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발언이 나 은퇴한다라고 마침표를 찍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쉼표를 줬다. 네. 근데 그만 어쨌든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은 생각 없다. 앞으로도 그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뭐 일단은 평생 쉴 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일할 생각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은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은퇴로 수순이 가게 된다면 좀 아쉽긴 하겠네요. 많이 아쉽긴 하죠 사실. 다른 클럽에 좀 클럽이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매니저 커리어가 끝나버린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다른 팀에서의 클럽도 어떨지 그러니까요.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클럽이 그렇게 많은 팀을 또 돌아다니는 편은 또 아니라 사실은 마인츠, 이제 뭐 도르트문트, 리버풀 정도일 텐데 돌아다니는 팀이라고 해봤자 다른 팀에서의 클럽도 좀 궁금했거든요. 원래 감독이 이제 뭐 진짜 오래 하는 감독이 아니면은 한 팀에서 그래도 4-5개는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좀 더 맡아서 뭐 국대 쪽에 가면 조금 여유로울 텐데. 그렇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아직 솔직히 늙지 않았어요. 클럽도 이제 60살인가 그렇게 됐을걸요. 그렇죠. 아직 한창 할 나이죠. 네. 전혀 뭐 은퇴한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사장, 단장 이렇게 더 높은 곳에 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클럽을. 맞아요. 저도 감독 클럽을 좀 더 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57살이면 별로 뭐. 60도 안 됐어? 네, 60주년생이라. 야. 나이도 좀 정정하시네. 감독치고는 정정하신 편이라. 지금 뭐 다른 팀에서의 클럽을 호짓은 이런 분들은 70 넘어서도 하셨는데. 그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본인은 좀 일단은 고민하고 쉬고 싶어하는 듯하다 당분간은. 그리고 감독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실히 좀 심하긴 했나 봐요. 네, 정말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받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적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또 이제 외적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클럽이 그냥 이번 연도는 확실하게 쉬고 싶어하는 걸 밝힌 것 같고 저는 감독 클럽을 근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물러갔다가 이제 월요일 팀 다시 다음 주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도 저희가 시간 플레이 패널들 맞출 수 있으면 또 주말에도 중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